여러분 안녕하세요. 전통과 첨단이 어우러진 한의학을 통해 건강하고 아름다운 몸을 만드는 메디컬 블룸 한의원 이광주 원장입니다. 한 유명 개그우먼이 본인의 유튜브에서 과거에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했다가 머리가 빠지고 6개월 동안 생리가 멈추는 큰 부작용을 겪었다고 밝혔는데요. 이 영상 막바지에는 이제부터는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다짐을 하시더라고요. 이처럼 우리도 잘못된 다이어트를 따라했다가 건강에 적신호가 켜질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이어트를 시작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기초대사량이라는 개념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루 종일 누워만 있어도 우리 몸이 소모하는 칼로리가 바로 기초대사량인 거죠. 보통 여성의 평균 기초대사량은 약 1100에서 1400kcal 정도입니다. 남성은 이보다 높아서 약 1400에서 1800kcal 수준이고요. 자, 예를 들어서 내 기초대사량이 1300kcal다 라면 이는 내 몸이 최소한으로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 1300kcal는 필요하다라는 뜻입니다. 기초대사량은 하루 총 에너지 소비량의 7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기 때문에 다이어트에서는 이 수치보다 너무 적게 먹지 않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기초대사량이 높은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칼로리를 더 소모하기 때문에 살이 덜 찌는 반면 기초대사량이 낮으면 똑같이 먹어도 살이 쉽게 붙는 체질이 됩니다. 그래서 살을 빼려고 할 때 체중 숫자만 볼 게 아니라 근육량과 기초대사량을 신경 써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거고요. 자, 그럼 기초대사량보다 적은 칼로리를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우리 몸은 에너지가 들어오지 않으면 비상사태로 인식을 합니다. 생존을 위해서 에너지 소비를 최대한 줄이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런 상태를 절전 모드 혹은 에너지 절약 모드라고 부르는데요. 자, 이런 기초대사량조차 채우지 못할 만큼 심한 저칼로리 다이어트를 하면 우리 몸은 놀라서 에너지 절약 모드에 들어갑니다. 구체적으로는 기초대사량 자체를 떨어뜨려 최대한 열량 소모를 줄이고 들어오는 칼로리는 가능한 모두 지방으로 비축하려고 해요. 이는 인류가 오랜 세월 굶주림에 적응하면서 발달시킨 생존 메커니즘으로 볼 수 있는데요. 덜전 모드가 발동되면 우리가 섭취한 칼로리를 최대한 저장하려고 하기 때문에 열심히 굶어서 처음에는 체중이 조금 줄어들다가 시간이 지나게 되면 몸무게 감소 폭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왜 갈수록 살이 안 빠지지? 하고 당황하게 되죠. 이는 내 몸이 기초대사량과 신진대사를 의도적으로 낮춰서 에너지 소비를 억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결국 800kcal를 먹어도 처음에는 빠지던 살이 몇 주 후에는 잘 안 빠지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몸이 에너지 전략 상태로 오래 있으면 건강에 여러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몸은 에너지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면 근육 등 활발하게 에너지를 쓰는 조직부터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근육량이 줄어들고 기초대사량은 더 떨어지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근육이 빠지면 체중은 줄어들지 몰라도 신체 기능이 약화되고 기초대사량이 낮아져서 조금만 먹어도 살찌는 체질로 바뀌게 됩니다. 또한 절전 모드의 몸은 기초대사량을 의도적으로 낮추는 과정에서 생명 유지에 꼭 필요한 곳에만 에너지를 쓰고 나머지 신체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는 모두 다 아끼기 때문에 여러 신체 이상 신호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항상 몸이 나른하고 피곤해요. 조금만 움직여도 지치는 것 같아요. 춥지도 않은데 유난히 추위를 타게 되고요. 와 같은 불편함을 호소하시게 됩니다. 이 배란 및 월경도 혈액을 소모하고 에너지가 많이 드는 일이기 때문에 여성의 경우에는 월경이 불규칙해지거나 심하면 몇 달씩 끊기는 생리불순이 올 수도 있습니다. 머리카락 빠짐, 즉 탈모도 흔한 부작용입니다. 우리 몸에 들어오는 영양이 부족해지면 모발로까지 영양 공급이 안 되어서 머리카락이 굉장히 가늘어지거나 쉽게 빠지게 됩니다. 게다가 영양 불균형과 스트레스 등으로 면역력도 떨어지기 쉬워서 감기 같은 질환에 취약해지고 상처가 잘 아물지 않는 등 전반적인 건강이 나빠질 수 있습니다. 정신적으로도 우울감이나 예민함이 증가하고 집중력 저하나 무기력증이 찾아와서 일상생활 등에 지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나는 빨리 살을 빼고 싶어 해서 초저칼로리 다이어트를 밀어붙이면 설령 단기적으로는 몇 킬로그램 감량에 성공한다 해도 장기적으로는 요요 현상이라는 함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앞서 설명한 절전 모드와 근육 손실 때문입니다. 극단적 다이어트로 신진대사가 느려진 몸은 적게 먹어도 살이 잘 빠지지 않는 상태가 되고 한편으로는 계속 근육을 잃어서 기초대사량이 크게 떨어진 상태가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이어트를 중단하고 평소 식사로 돌아가게 되면 예전보다 적게 먹어도 남은 칼로리를 다 비축하려는 몸 때문에 오히려 살이 더 쉽게 찌는 체질이 되어버립니다. 빠르게 뺀 살은 그만큼 빠르게 돌아오기 쉽다는 건데요. 특히 젊은 여성분들이 아이돌 다이어트를 따라했다가 요요를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10대, 20대에 무리하게 굶는 다이어트를 반복하면 오히려 살이 잘 붙는 체질로 변화해서 나중에는 이전보다 조금만 먹어도 살찌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급격하게 찌고 빠지는 체중 변화 자체가 심장이나 혈관 건강에도 부담을 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느 정도 속도로 빼는 것이 안전하고 효과적일까요? 세계보건기구 등 여러 전문가들의 권고에 따르면 일주일에 약 0.5kg, 많아도 1kg 이내의 감량이 바람직한 속도라고 합니다. 이렇게 서서히 감량하면 우리 몸도 스트레스를 덜 받고 적응을 잘 해서 요요 현상도 훨씬 적게 발생합니다. 자, 그럼 0.5kg 감량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칼로리 조절이 필요할까요? 약 3,500kcal의 영양 적자가 필요합니다. 이를 일주일로 나누면 하루 500kcal 정도를 덜 먹거나 추가로 소모하면 되는 셈입니다. 1kg을 줄이려면 7,000kcal 적자, 즉 하루 1,000kcal 적자가 필요하니 주 1kg 감량은 하루 1,000kcal를 정도를 조절해야 하는 계산입니다. 일반인에게 하루 1000칼로리 줄이기 매우 큰 폭의 제한이기 때문에 건강한 감량은 주 0.5kg 정도가 적당하다는 것을 수치로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사례로 든 개구먼 분도 극단적 다이어트 부작용을 겪은 후에는 지금은 꾸준하게 건강한 다이어트를 실천하려고 한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여러분도 본인의 몸에 무리가 가지 않는 선에서 서서히 살을 빼는 것을 목표로 하셔야 합니다. 이쯤 되면은 결국 어떻게 다이어트를 해야 하나요? 하고 궁금하실 텐데요. 핵심은 굶지 말고 먹으면서 빼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갑자기 다이어트를 한다면서 평소에 잘 먹지도 않던 닭가슴살과 샐러드만 먹고 식사량을 극단적으로 줄이면 며칠 못 가서 지치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폭식하기 쉽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방식은 결국 오래 버티지 못하고 실패하게 마련이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루 3끼를 다 드시던 분이라면은 2끼는 평소처럼 드시고 1끼는 가볍게 조절을 해보신다든지 간식과 야식을 완전히 끊는다든지 하는 식으로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식사량을 천천히 감소시켜 보십시오. 평균 성인 여성의 하루 권장 섭취량이 약 1800에서 2000칼로리인데요. 하루 2끼 건강한 집밥을 먹으면 대략 1300에서 1500칼로리 정도 섭취하게 됩니다. 이는 기초대사량보다 약간 많으면서도 하루 권장량보다는 적은 수준이어서 몸의 필요 최소한으로 에너지는 채우면서도 약간의 칼로리 적자를 만들어내는 균형 잡힌 방법입니다. 이러한 방식을 무리하게 굶지 않고도 충분히 실현할 수 있는 수준에서 조절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자, 또 무조건 굶기만 하는 것보다는 적당한 운동을 병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 역시 음식으로 하루 300kcal를 줄이고 운동으로 300kcal를 추가 소모하는 식의 균형 잡힌 접근을 권합니다. 단순히 600kcal를 확 줄여서 굶기만 하면 배고픔이 우리를 괴롭힐 것이고 반대로 운동만으로도 600kcal를 태우려면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식사 조절과 신체 활동 증가를 적절히 안배해서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걷기나 계단 오르기를 추가하고 식사는 포만감을 주는 단백질과 식이섬유 위주로 구성하면서 탄산음료나 과자 같은 군것질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혹시나 운동을 하는 것이 도저히 어렵고 힘들다면 한약이나 보조제 등을 통해서 기초 대사량을 높여 여분의 칼로리 소모를 유도하고 동시에 식욕을 조절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다이어트를 하나의 생활 습관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다이어트를 3개월만 참으면 끝내는 프로젝트로 생각하지 마시고 평생 한다라는 마음으로 나만의 건강한 루틴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연예인들도 알고 보면 전문 영양 관리와 운동을 병행하며 체중을 관리합니다. 겉모습만 보고 나도 굶어서 빨리 빼야지 생각했다가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습니다. WHO와 대한비만학회 등 권위 있는 기관들이 권장하는 건강한 감량 속도는 주 0.5에서 1kg 정도라는 사실도 잊지 마시고요. 급하게 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한 달에 2kg씩만 빼도 1년이면 24kg 감량이니까요. 중요한 건 방향이고 속도는 두 번째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메디컬 블룸 이광주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